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기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전기재해 위험 지수 예측 시스템 제작을 맡은 ECF팀 발표자 표지호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보시는 대로입니다. 핵 배경과 시스템 소개부터 핵심인 예측 모델과 그 실증 성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화재가 약 4만 건 발생한 가운데 그중 정기적 요인이 대략 29%로 단일 원인으로는 부주의 다음으로 가장 큽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안전 체계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피해를 줄이는 방향, 즉 사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정작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건물이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정기점검과 현장 담당자의 경험, 즉 정성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나기 전에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로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은 한 문장으로 전국의 건물 하나하나에 전기재해 위험지수를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모델이 건물별 위험도를 예측합니다. 이게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둘째, 그 결과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서 넓게 보면 지역별로, 확대하면 건물 한 동까지 위험도가 색으로 보입니다. 셋째, 분석 결과로 재난 대응 보고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시스템이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입니다. 관할 전체 건물 수와 위험 경고 등급이 몇 건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핵심은 이 지도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지역 단위로 위험도가 보이고 이제 확대에 들어가면 건물 하나하나가 점으로 찍힙니다. 초록은 안전, 빨강으로 갈수록 위험입니다. 오른쪽 건물 순위에서 건물을 누르면 바로 그 위치로 이동을 하고 이 상태에서 더 확대해서 들어가면 건물 형태 그대로 동단위까지 위험도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상황을 버튼 한 번으로 AI가 요약 브리핑해 줍니다. 나아가서 이걸 토대로 공사 공문 양식의 한글 보고서로 자동 생성합니다. 담당자가 받아서 바로 사용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하나를 열어보면 위험 점수가 어떤 요인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항목별로 보여주고 왜 위험한지 그 근거와 과거 유사 사례까지 AI가 함께 제시합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기상특보를 실시간 연동해서 호우, 태풍, 산사태 시 위험을 함께 볼 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런 기상특보들은 모델의 실시간 위협으로 적용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건물 하나하나의 위험도가 서로 다른 색으로 지도 위에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화면은 이렇게 단순하긴 합니다만은 이 한 칸의 점수 뒤에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지금 방식이었던 건 아닙니다. 공사에서 처음 주신 제안은 전문가가 각 위험 요인의 가중치를 매겨 더하는 방식, 이른바 가중합 모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도 30%, 화재 이력 20%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받아보니 다뤄야 할 건물이 16만 동이 넘고 수백 개의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걸 사람이 정한 고정된 가중치로 더하는 건 한계가 명확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바로 그 한계였습니다. 이건 사람이 비중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스스로 위험 패턴을 학습해야 하는 전형적인 기계학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측에 ML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 드렸고 공사에서도 이를 수용해 지금의 모델 중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ML로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벽은 데이터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가 학습에 사용한 광주 전남 약 16만 동의 월별 기록을 전부 보아도 실제 전기화재가 발생한 비율은 0.07%에 불과했습니다. 즉 모델이 그냥 모든 건물은 안전하다라고만 말을 해도 정확도가 99.9%가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정확도라는 숫자 체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극단적으로 한쪽에 쏠린 데이터였던 겁니다. 이제 이대로는 모델이 위험이라는 신호를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답이 너무 적어서 못 배운다면 위험해 보이는 후보를 먼저 좁혀서 그 안에 위험 비율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그 좁혀진 범위 안에서 진짜를 찾아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 발상이 이제 저희 모델의 핵심인 조건부 확률 기반의 다단계 구조, 캐스케이드 구조입니다. 실제 구조를 보시면 크게 세 단계입니다.
이 1단계 브로드 스크리닝에서는 위험 후보를 넓게 추려서 학습이 가능한 수준까지 양성 비율을 끌어올립니다. 2단계가 핵심입니다. 하나의 모델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4개의 전문가 모델을 병렬로 학습시킵니다. 전체 요인을 종합해 순위를 다시 매기는 코어 모델, 화재와 기상 신호를 안정적으로 보는 모델, 상위 구간의 순서를 정교하게 정렬하는 랭커, 그리고 주변 건물의 공간적 위험까지 함께 보는 피어 그래프입니다. 3단계 후처리에서는 최근 월의 분포 변화를 보정하고 점수를 정밀하게 교정해 건물 한 동 단위의 최종 위험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무작위로 건물의 30%를 점검하면 당연히 화재의 30%밖에 못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델이 매긴 위험순위 상위 30% 안에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약 87%가 몰려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뒤지지 않고도 위험의 대부분을 미리 잡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정된 점검 인력을 어디에 먼저 투입을 할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경험이 아닌 데이터로 제시한 겁니다. 이제 근거를 찾습니다. 모델은 왜 이 건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까? 저희는 샵이라는 기법으로 모델의 판단 근거를 분석했습니다. 위험도를 끌어올린 요인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첫째, 그 건물의 과거 화재 이력. 둘째, 반경 250m에서 1km 안에 있는 주변 건물들의 군집 신호. 셋째, 오랫동안 점검에서 빠져있던 장기 미점검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모델은 사고 이력이 있고 주변까지 위험하며 그동안 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건물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저희가 가중치를 직접 넣은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스스로 이 패턴을 찾아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이 핵심입니다. 주변 건물의 위험 신호와 장기 미점검 상태는 그 건물에 아직 사고가 없더라도 위험을 미리 포착하는 근거입니다.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한다는 저희가 목표한 예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데이터 위의 숫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델이 위험하다고 찍은 건물이 현실에서도 정말로 위험한가? 저희는 이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델이 지목한 위험 상위 건물들을 공사 실무진이 점검 이력을 들여다보며 정상적으로 평가했고 실제로 위험하다고 볼만한 건물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주전담본부를 통해 그중 일부를 실제로 방문 점검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델이 책상 위에서 찍은 건물이 현장에 나가보니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과는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대한전기학회 논문을 투과한 뒤에 최종 업데이트되어서 이제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 주관 전국민 AI 경진대회에서 본선 100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는 이 모델을 근거로 현행 업종별 고정 점검 주기를 위험도 기반 가변 주기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과 시스템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위험을 찾아내면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현장에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공문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상황 보고 공문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 공문은 본래 표나 이미지가 들어간 복잡한 양식이 아니라 신속하게 작성된 단순한 텍스트 형태입니다. 즉 형식보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QN 기반의 언어 모델로 위험 분석 결과를 받아서 한글 문서 형식의 재난 대응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담당자가 매번 처음부터 작성하는 대신 모델이 만든 초안을 보고 검토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속도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저희 시스템은 4가지 가치를 만듭니다. 위험을 미리 예측해 선제 대응하고 위험도 기반으로 점검 우선순위를 정하며 긴급 공문 작성을 자동화하고 공공 데이터를 통해 다른 기관과 연계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 즉 저희가 처음 출발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화재를 의미 있게 해석하고 결과까지 본 국내 첫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미 대한전기학회 논문 투고와 AI 경진대회 본선 진출을 마쳤고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는 캡스톤 디자인으로 공사와 만나 협업을 시작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캡스톤이 끝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AI 경진대회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시스템을 실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의 과제가 아니라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전기안전과 함께 안전한 생활을 지금까지 이세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보여줬던 지도랑 연계됐던 이런 파트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난다는 위험 지수를 만들어낸 게 메인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화재의 0.07%는
원인이 전기가 아닌 모든 건물의 화재가 0.07%인 거죠. 아, 전기 화재입니다. 아, 전기로 인한 화재만 따지니까 0.07이 나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전기 화재 위험 지수를 만든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가요? 혹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위험한 건물이 위험을 색깔별로 이렇게 쭉 표시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가 여기에서는 인자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 원천으로 들어간 데이터가 대략 한 40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데이터 종류에는 건물 위치부터 해서 건물 주소, 그 뭐 위치, 위도, 경도부터 또 건물의 연식 또는 해당 건물에 들어가 있는 전기 설비가 어떤 형태인지, 뭐 해당 건물이 용도가 뭐 공장인지 주거지구인지 이런 상당히 많은 요소를 이제 캣부스트라는 모델 하나에 집어넣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루프를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거기서 이제 후보를 선정을 하고 그 후보를 최초로 선정을 한 거에서 한번 쳐낸 이후에 이제 스테이지 B에서 현재 상태로 이 건물의 화재 이력이나 아니면 해당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기상 데이터나 또는 이제 이 건물의 뭐 연식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순위를 매긴 뒤에 그 매겨진 순위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후처리를 통해서 해당 이제 건물 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순위를 최종적으로 매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순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스템상에서 지도에 점을 찍게 됩니다. 네, 지금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경우에 노후화된 건물에 안전점검을 많이 안 받은 그 건물일 경우에 사실 불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해요. 결국에는 이 정확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테스트셋과 트레인셋을 좀 나눠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데이터 불균형으로 저희는 선별을 했을 텐데 그 선별하는 기준과 그리고 테스트를 어떻게 했길래 아까 86% 정도 성공률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데이터셋 구성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저희가 2019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받아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실험 데이터 마스터키 기준은 이제 건물 한 동에 대해서 특정 월, 즉 건물 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인셋은 저희가 2024년 6월까지의 데이터로 구성을 했고 이제 베리데이션은 2024년 9월부터 12월 테스트는 이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로 진행을 해서 사이에 3개월씩의 간격을 두었고요. 그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해당 건물 월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90일 안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90일 정도의 간격을 주어서 뭐 데이터 랍의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럼 중복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이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셨던 90일 이내라고 하면 90일이라고 하는 건 뭐 3개월치 정도 될 텐데 일부 잘랐을 때 뭐 데이터 자체가 90일 이내에 뭐 어떨 때는 뭐 됐다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 한 개의 데이터 셋이 중복돼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같은 건물의 데이터가 그 테스트 셋에 뭐 들어가고 또 트레인 셋에서 들어갔는데 뭐 일부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한 부분은 그 뭐 확률적으로 화재가 났다, 또 한 부분은 안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중복은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일단 누수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질문 드릴게요. 제 상식으로는 화재 위험은 건물 외부적인 요인보다 건물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기상 같은 데이터는 사실 외부적인 데이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화재랑 연관이 있었나요? 그리고 앞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실제로 데이터 학습할 때 건물 내부의 정보들도 같이 활용했는지, 예를 들어 몇 년도에 준공된 건물인지에 따라서 건축법이 달라서 스프링클러가 몇 층까지 들어가고 몇 층까지 못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같이 넣어서 학습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406가지 정도에 되는 피처 안에 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대부분 다 건물과 해당 건물에서 점검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뭐 산사태나 자연재해 같은 것이 실제로 이제 전기 화재에 영향을 끼치냐, 전기재해에 영향을 끼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주로 집중호우나 아니면 뭐 장마철 이럴 때 저지대 침수가 일어난 곳에 실제로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공사 측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뭐 산사태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올 때 전기 화재가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해서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7번째 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고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